흔히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은 고난의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 태어나 보릿고개 세대임과 동시에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효도를 못 받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농경시대, 기계화시대, 정보화시대를 모두 겪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컴퓨터를 배운 적이 없는 컴맹 첫 번째 세대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혼나는 세대였는데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중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60대 이상 남편들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장수화로 인해 60대 초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부부만 함께 지내는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데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아내의 불만은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삼시세끼 차려주는 밥상만 먹는다. 설거지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다른 식구가 아프면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난다. 집안 청소 및 집안일은 돕지 않고 불평만 한다. 그렇다면 남편은 불만이 없을까요? 남편의 불만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퇴직 후 좀 쉬려고 하니 마누라는 잔소리만 늘어놓는다. 아내는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벗어나면 화를 낸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2인 가구와 1인 가구의 행복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인 가구에는 부부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1인과 자녀 1인이 함께 사는 가구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1인 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살률도 예상과 달리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 쪽이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노후에 함께 사는 부부보다 외로울 것이다, 궁상맞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지만 이 조사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52.6%는 아내가 가사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편이 여전히 많아 부부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은퇴를 하면 남편은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 실제로 하루에 밥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식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남편들의 요구 조건은 많지만 정작 시킨 당사자는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만 보며 구경만 하고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생색내는 경우가 많아 아내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 결국 남편들이 나이 들수록 찾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TV이고 하나는 아내이며 하나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아내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언제 키우나 싶던 자녀들도 스스로 독립해 나가고 이제 나도 모임도 하며 내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평소에는 일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던 남편이 은퇴 후 자기만 찾으니 귀찮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으니 은퇴 후에는 성실한 가장으로 환영해주지는 못할 망정 와이프나 아이들은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러나 싶어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은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쯤으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에 서럽고 외로워지는 것이겠죠.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이 들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사분담을 확실히 한다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가 20, 30년은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가사를 전담하는 과거 형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사를 돕는 방식이 아니라 분담해서 아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집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은 훌륭한 운동이라고 하기도 했죠. 비싼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면서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힘이 많이 드는 청소나 설거지를 분담하는 것이 내 몸과 정신에 이롭습니다. 소파에 누워있으면 노후 최대 재산인 근육만 줄어들 뿐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아내에게도 은퇴를 함께 즐길 여유를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둔다입니다.
아무리 평생 살아온 부부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도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두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멀리하여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아내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 들면 어디로 가냐, 무슨 모임이냐,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등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다녀오라며 용돈을 쥐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후의 아내만 바라보며 아내가 가는 곳을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들은 젖은 낙엽처럼 끈적끈적 달라붙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눈앞의 불만은 보는 사람이 즉각 처리한다입니다. 은퇴 후의 아내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는 남편이 직장 상사처럼 나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아내를 나무라고 참견하는 것이죠.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불만 사항은 아내를 불러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본 사람이 즉각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반찬 정리, 집안의 먼지, 다 돌아간 세탁기 등 집안 내 불만 사항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불편한 감정을 앞세워 배우자에게 기대려고만 한다면 부부관계는 더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입니다. 모두가 잘 살려면 함께 가치가 아니라 따로 같이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결혼하고부터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시니어들 중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배우자나 자녀가 내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부터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색하거나 자기 성장을 도모하거나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만큼 귀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준다입니다. 서로의 은퇴 시기가 다를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각자의 은퇴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사 일을 도맡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가사와 가족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으로 인해 은퇴했다는 기분조차 들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의 상황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모든 일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은퇴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 중 3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은 공간, 두 번째 공은 공감, 세 번째 공은 공분인데요. 공간은 서로 공간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이라는 것이고, 공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밀접하게 마음을 공유해야 하며, 공분은 자녀들이 다 자라거나 분가해서 여성들의 할 일이 줄긴 했지만 그만큼 여성들도 나이가 들었으니 집안일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더없이 가까운 사이인 만큼 상처 주고 상처받기 쉬운 부부 사이,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니어 정보쇼였습니다.